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 또 금요일 시간 또 문을 열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장 초반에 좀 강하더니 지금은 또 비리비리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특히 요즘은 종목장 아니겠습니까? 종목 잘 골라야 되는 만큼 저희 프로그램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 불금인 만큼 조금 더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승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대진표 공개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용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스토리메이커 대 종목의 신, 오늘도 예쁘고 아름답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강 대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보여주세요. 1라운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강 1라운드는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1라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SKC 그리고 송원산업으로 이 화학제품 제조업체들이 맞붙게 됩니다. 네, 자, 3라운드는요. 과연 이 치과계의 최고가 누구냐. 가텍과 디오가 한판 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테크윙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 전문 업체들이 맞붙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쟁쟁하고요. 각각의 또 개별적인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선택하셔야지 이 업종 내에서도 괜찮은 종목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첫 번째 라운드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둘 다 소재 하면은 남부럽지 않게 기술력과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나야나 종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닥 찍고 약간 뭐 등락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둘 다 지금 급등 중에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화학 그리고 2차전지 소재로 묶여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픽으로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화학과 2차전지 소재 강세를 이어갈지 궁금한데 김용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화학이랑 이제 2차전지 소재로 본다면 두 개를 이제 같이 묶을 수도 있겠지만 화학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지금 밴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의존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미중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될 때, 미중 리스크 분쟁이 좀 심화가 될 때 우리 국산화를 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중간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 아직도 여전히 의존한다는 그런 리스크는 잔존은 하지만 많이 가져오고 있는 추세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하이엔드 소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소재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겠지만 이제 이 하이엔드 소재가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우리 국내산 그런 고성능 고품질의 한국산 수요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미국이랑 중국의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중 분쟁이 지금 해소가 된다면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두 군데에서 둘 다 그거를 수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실적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파고 들었을 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간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아니면은 LNF라든지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맞습니다. 양국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를 해 있습니다. 양국제로. 거기에 이제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265기가와트 그리고 25년에는 785기가와트. 그러니까 그리고 3배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약간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수요에 맞춰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그 부분에 발맞춰서 한국 K배터리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엔드 기술력과 그리고 우수한 품질까지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이런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향력이. 근데 그런 리스크가 정말로 완화가 될까요?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미중 부분에 있어서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한번 일단락 된다면 미중 분쟁이 조금 한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2차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런 2차전지 화학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세 지속될까요?
일단은 2차 전지, 화학, 일단 원자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원론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원자재인데 원자재를 이용해 공통점은 원자재를 이용해서 화학 물질로 2차 전지도 재료도 소재도 만들고 화학 관련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올해 이제 보시면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1분기를 보시면 주가 흐름 자체가 2차 전지 소재부터 시작해서 강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소재 부분이요. 그렇군요. 소재 부분이 많이 강세 보이는데 실제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좀 약간 많이 좀 떨어졌죠. 지금 추세가 또 변환됐지만 그런 고객사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삼성 SDI, 뭐 LG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중간 입장이에요. 소재를 받아주는 회사일 수도 있고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이렇게 되는 중간 입장이라면 샌드위치적인 입장인데 이게 지금 진짜 어렵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도 이야기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5일날 미국의 도로교통부에서 그 13만 8천 대 정도가 LG 엔솔에서 나온 제품들 2020년부터 시작해하고 제품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리콜적인 이제 뭐 조사 상대로 대상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재인 겁니까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악재가 아닌 거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경찰한테 그냥 신호 위반했다는 것처럼 그냥 살짝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 그 정도. 왜냐하면 이게 호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용접 불량으로 해가지고 2,700만 원짜리 그 2차 전지를 이제 소비자가 내라 우리는 못한다는 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고 이게 용접과 여러 가지 뭐 소켓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성이 많이 발생했네요. 어찌 보면 상품의 질을 좀 제대로 못 만들었던 거는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그걸 도의적이든 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 있는 3대 큰 이 2차 전지사들이 좀 강화되면서 더 기술적으로 좀 메카닉적으로 좀 완성품을 제대로 만들어 와야지만이 뭐 독일 3사라든지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는 전기차 테슬라부터 시작해갖고 납품을 할 때 있어서 무리 없이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재 부분에 관련된 회사들도 더 커져 나가겠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재인데 원자재 수급이 가능한 글로벌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기업들이 과연 소재 업체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주도로 한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양하게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말 아르헨티나 엄마 찾아 산말을 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거기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공급을 수급을 원활하게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예컨대 생산에 있어서도 좀 대량이든 소량이든 문제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되게 복잡하면서도 얽혀있기 때문에 기술과 자금과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잠시 1, 2년 후에는 중국 시장한테 100%가 아니라 200%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반도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1, 2년만 강한 자금과 강한 기술력만 들어가 버리면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큰 시장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거기서 펀더멘털적으로 기술력을 진짜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만드는 우리 세계 회사들 밑에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 박부터 시작해서 전해질 수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품 수급도 원만하고 좋은 질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이 완성된 2차 전지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그러니까 생기다 보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소재 회사들이. 그러면 이 제일 큰 회사인 LG 뭐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 뭐 이노베이션이 이제 원하는 이제 고객을 할 수 있는 밴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피 터지는 생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야 하잖아요. 그럼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기업들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자, 지금같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금리 정책이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바로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재 관련 회사라든지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 즉 탄탄한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그게 원자재, 화학에 관련된 것을 미리 선점하지 못하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재무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딴 경쟁사와 이렇게 함부로 뭐 범하지 못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올 하반기는 계속 상당히 우위를 접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걸 잘 찾아야 됩니다. 네. 기술력과 돈과 자본이, 자본. 가장 확실한 동력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요즘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는 쌍용차처럼 막 이렇게 쏠림 현상이 워낙에 강하니까 네네. 시장에서는 그거 아니면은 좀 준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어디로 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제로 말하고 있는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이 확실하게 좀 대안이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저는 함부로 무조건 네. 확실하게란 네. 말을 잘 안 하는데 네. 지금 화학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소재 부분이 한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에서도 해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이 토픽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더 수익 내기에 좋을까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케미칼이요.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 지금 최인호 전문가는 그때 엄마 찾아 산말리로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엄마 찾았습니다, 케미칼을 벌써. 예. 찾고 있어요. 엄마 예, 엄마 예. 찾았다고. 예,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과연 별론가? 제가 봐서는 오늘 탄력도 굉장히 좋고 또 소재로서 또 필름이라든지 양극재 쪽도 다루기 때문에 네.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기업과 이 기업의 특징은 일단은 글로벌 마케팅이 포스코 케미칼의 압도적이다. 아까 전에 금방 1, 2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마케팅. 포스코 네. 케미칼. 네, 더 강하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원료와 이 원자재를 수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모 신소재는 대기업이 아닌가? 시총 규모 비슷한 거 시초하지만 알고 있는데요. 이제 포스코라는 이제 아. 원자재를 이제 수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터내셔널들과 모든 것이 다 보합됐기 때문에 거의 그룹이죠? 예, 그룹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룹적인 자체적인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작하는 단계 스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좀 주도하는 게 우리 주가에도 상당히 더 영향력이 더 커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재무가 좀 탄탄하고 자본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골라주신 원료 건가요? 수급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공급망을 펼칠 수 있는 거. 아까 좀 말씀드린 뭐 중국이라는 뭐 한 나라가 아니라 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부터 시작해 아프리카, 남미, 북미 모든 원료들을 다 포괄할 수 있지만 네. 일반 중소업체라는 중소기업들은 한 나라에 의존하거나 하나의 어떤 뭐 커넥팅으로 연결할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대규모,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마케팅이 좀 잘 돼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네. 이 코스모 신소재도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매출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모 그룹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이유가 그쵸. 네. 일단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공장에 착수를 했잖아요, 포항에.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코스모 이제 화학 신소재 하위 벤더군요. 네, 하위 벤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상의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골랐을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이 주가를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묶어서 생각해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총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 신소재가 좋아요? 코스모 화학이 더 좋아요? 저는 이제 비슷하게 가던데. 화학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학 쪽이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많은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양극재, 인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그쵸, 예, 만들어내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아니면 첨보 뭐 이런 애들이 눈에 더 띄겠지만 맞아요. 포스코 네. 케미칼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요소들이 많이 있다. 숨은 강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리튬 호수도 지금 그쵸. 인터내셔널에서 그걸 인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수급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수급은 네. 좀 안정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두 분께서 다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시죠. 네. 비슷비슷했습니다. 정말 비슷했는데 네. 같은 걸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쵸? 포스코 케미칼이 59%로 네. 확실하게 이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모 신소재
전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신소재도 있고 코스모 화학도 있는데 오히려 화학에도 더 괜찮다라는 내용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4강 1라운드에 포스코 케미칼을 우선을 올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러면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일단 목표가는 47,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 NCM 양극재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말은 즉 이제 선반영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2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추후에 이제 내년에 7만 톤까지 지금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우승한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 되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4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어떻게 보면 또 소재 쪽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SKC, 굉장히 큰 기업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송원산업이 오늘 52주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송원산업은 저희 이상형 월드컵하고도 상당히 좀 인연이 네. 깊은 또 종목이 되겠습니다. 3월 말에 한번 출연해줬었고, 또 4월에 또 다시 한번 출연해주는 송원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8강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SKC 그리고 송원산업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그냥 올라가니까요.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올라가네요. 둘이 그리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모양이. 네, 네. 모양이 비슷하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SKC, 송원산업 어디입니까? 야, 비디오 테이프 관련주하고 또 이게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비디오 플라스틱 테이프요? 관련주 그러면. 근데 크기로 따지면 SKC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송원산업은 네. 일단 나프타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NCC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절대 지금 최강자예요. 지금 거기에 화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원료에서 나오는 수많은 화학 원료들이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송원산업이 지금 앞으로 지금 하반까지는 상당한 실적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원산업을 골라주신 거네요. 오히려 매력이 더 있는 기업이다. 예.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SKC 골랐습니다. 네. 자, 두 종목이 또 달라졌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또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요.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SKC.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도체도 그쪽도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모빌리티 쪽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자세한 매력 좀 전해주세요. 뭐 SKC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제 재료로 한다면 동박이죠. 네, 동박에 대한 그런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박이라고 하는 건지 응급 집 전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KC뿐만 아니라 뭐 LG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솔로 첨단 소재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고 네. 이 동박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1위 업체인 SKC가 계속해서 실적의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송원산업도 절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네. 고민은 네. 했지만 네. 어쨌든 저는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SKC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구조적인 성장선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네. 평소에 스토리 메이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뭔가 그 흐름을 타야지 수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종목이 또 SKC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이거 기관이 11거래 연속으로 사고 있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약간 이제 매수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외국인 요즘 수급이 중요하니까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요즘에 지금 그 특징들을 보면은 네. 외인들의 그런 연속 매수세보다는 저는 기관들의 연속 매수세를 많이 봅니다. 기관 쪽을 더 보시군요. 네, 지금 확률을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기관의 연속 순매수한 기업들이 종목들이 좀 많이 간다. 근데 만약에 기관들이 연속 5거래일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그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시점. 매수하시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SKC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유튜브 투표 현황을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SKC에 조금 더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종목에 신 최인호님, SKC가 아닌 송원산업에 대한 매력 어필해주세요. 종목에 신님. 네,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려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려도 일단은 화학에 관련된 일단은 기반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일단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학 일단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일단 합성수지가 플라스틱이자 모든 세상에 나오는 플라스틱을 다 만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화학이 기초가 되는 건데 네. 원래 이 송원산업은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유기적인 것만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산업화학 제품들을 다변화하면서 만들고 기능화학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뭐냐면 기술력이 많이 좋아지고 원하는 재료 원하는 공급 업체에서 많은 오더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기능화학 제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능화학 제품들도 이 성원산업이 주도하면서 만들어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일단 화학물질을 만든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이걸 완성되어 있는 필름을 만든다, 태양열 전지를 만든다 그런 SKC가 또 가는 또 크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가도 똑같이 추세도 동일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두 종목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대 송원산업 시청자의 선택은요? 바로 네. SKC입니다. 네, 압도적이네요. 네, 74%. 송원산업도 작지만 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SKC가 너무 큰 거고요. 자, 지금 NCC 쪽에서 또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계속 힘을 물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오늘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거래일제 동반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SKC보다는 더 송원산업이 매력이 있지 않나 또 이런 네.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수급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는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송원산업 전략 좀 잡아주세요. 자, 송원산업 지금 반도체용 화학물질 또 생산 능력을 또 확장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성으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어떤 분야에 됐든 어떻게든 다 맞춤형으로 고객사를 맞춰준다는 그게 특징이 있는 거고요. 네. 쉽지 않아요. 예,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와 수많은 화학 쪽으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프타 쪽이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계속 추이는 앞으로도 조정은 있겠지만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눌림목 매수입니까? 네. 근데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보면 그냥 빨간 기둥 그냥 불기둥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들어가기 좀 애매한 것 예, 같아요. 참 애매하죠. 예. 근데 뭐든지 저게 어찌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가 있느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림목에 들어가시면 일단 기술적인 게 없기 때문에 눌림목에 조금 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게 포인트죠. 조금 그때 포인트고요. 목표가는 28,000원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불기둥이 꺼지지 않도록 제발 그런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송원산업 2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SKC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3라운드는 과연 오스템 임플란트의 빈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왕좌의 게임입니다. 오. 자, 바텍과 디오가 되겠는데요. 오늘 네. 3라운드에서 어떤 게 후계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과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둘 다 뭐 네. 기술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바텍과 디오 아주 짧고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네. 타이밍 봐서는 차트상 바텍이 더 잘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보입니다. 네. 자, 우선 우리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바텍과 디오 어디입니까?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에서 네, 네. 전 디오를 고르겠습니다. 디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기술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치아 관련된 업종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덴티움부터 시작해서 같이 네. 이제 디오 같이 봤을 때, 바텍까지 같이 봤을 때는 네. 기술적 측면에서 바텍이 더 유리합니다. 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바텍을 저는 자. 봅니다. 저는 세 개를 봤습니다. 아니, 세 개 보셨겠죠, 덴티움까지. 김영호 전문가도. 아니, 두 개를 안 보고 세 개를 알겠어요, 봤습니다. 알겠어요. 두 개다, 세 개다. 네. 한 끗 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공통점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서 네. 좀 종목을 분석하셨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바텍 기술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까? 자, 바텍하고 일단은 제가 바텍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바텍이 왜 올랐는가는 네. 어제 전일 미증시에서 네. 그러니까 의료 관련 기계들이 상당히 많은 폭을 올랐었어요. 그게 이제 미암 하막 그러니까 협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아 의료 기기예요. 그러니까 CT라든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건데 이를 찍는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바텍이 왜 이게 세계 시장에서 저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하냐면 성장성이 되게 좋냐면요. 네. 이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이렇게 방사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죠. 피폭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 기술은 하나만큼 바텍이 최고예요. 그런 게 있죠. 그게 중요한 최고예요. 거죠, 네. 방사능이면. 그래서 이 바텍이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부분이 하나인데 네. 이 바텍을 가지고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전 세계 의료 시장 중에서요 이 바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뭐 메트로론이라든지 존슨앤존슨만 하더라도 네. 1년에 매출액이 80조예요. 80조. 매출이 80조 달러? 한국 원? 80조, 아, 원이요? 80조, 예. 엄청나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시장들은 세계 시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걸음마도 아니라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단계예요. 얼마 버는지도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대단하네요. 예. 근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오는 덴티움도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잠시 문제가 생긴 달라도 뭐가 달라요? 예, 네. 그 아시죠? 광고 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면 달라도 뭐가 다르 나옵니다. 예. 진짜 다르긴 했어요. 예, 예. 이 세 개가 우리나라의 치과에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시장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도 한번 이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왜 치과 시장이 우리가 왜냐면 단연권 때 독일하고 원래 스위스도 이게 제일 앞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저가 기술력과 그다음에 아까 같은 바텍 같은 이런 기술로 가지고 같이 함께 패키징 산업으로 해서 의료 시장을 많이 공략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배워오고요. 네. 그래서 이 치아 시장과 이 치아 의료기 시장이 이제 우리 어찌 보면 의료 시장의 기본의 어찌 보면 시작의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꼭 한번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사실은 많이 힘이 끓고 있지만 이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특히 다 내려가는 건 아니다. 네, 뷰익스라든지 뭐 바디앤메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개 업종들과 같이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한번 주가 보시면 의료기기 시장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디오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렇게 네. 적혀 있던데 우선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뭔가요? 한국말로 좀 적죠. 일단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네. 디지털 무치약 솔루션이라고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이제 기계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도 써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치약이요? 네, 이제 칫솔질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치과용으로 만든 기자재인데 저 나중에 써보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생리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네. 아무튼 치과 관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기계를 만들었다. 네, 이 그렇군요. 디오에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UV를 이용해서 치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솔루션을 편하겠네요. 가지고 있다. 네. 아무튼 편한 기계를 만드는 그냥 회사. 이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양치를 직접 해주는 뭐 건가요? 무치약이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찾아봐야겠어요. 네, 예. 아무튼 다음에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디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일단 이번에 최대 주주 변경을 했습니다. 세심 컨소시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세신 컨소시엄에 또 이제 누가 있냐? 바로 휴젤의 창업자. 휴젤 창업자 이제 홍선범 전문의가 이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휴젤 그리고 이 디오의 그런 뭔가 협업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 통이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중국 잘한다고 굉장히, 네, 하더라고요. 굉장합니다. 네. 중국을 좀 시장을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의사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사분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전략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보유 자금은 당연히 확대가 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고객망에 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수출이 이란이요?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중동으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과 중동을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기대가 같아요. 되는군요. 예. 그래서 2023년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네. 22년에 키우고 23년에 나오는 지표 통계로는 이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 의료 기기 기술이 아니라 이제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디오는 아직 그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한번 터지고 나서 이후에 주가를 아직 끌어올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아래 이제 글씨에 가려진 저 빨간색 살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네. 그때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자막을 꺼주셨어요. 네, 음봉, 양봉 다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종가에 또 음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거래일 연속 아래로 조정 주더니 다시 한번 올려서 고가 플레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때 들어온 그 큰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슈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지금 사놓고 슈팅이 들어왔을 때 파는 게 낫겠네요. 네, 오늘 종가에 만약에 그 큰 움직임이 없다면 오늘 종가에도 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김영우 전문가는 디오를 선택해 주셨고 최인호 네. 전문가는 바텍과 관련해서 글로벌리한 그런 설명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글로벌리, 네. 제가 완전히 그 전문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준 종목으로 또 최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바텍 대 디오, 디오 대 바텍입니다. 바로 따란. 바텍. 역시. 디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데 네. 우선은 바텍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텍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디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디오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미용 의료기기가 뜨는 이유가 계속해서 리오프닝, 노마스크의 부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수급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41,000원, 41,000원 보고 있고요. 41,000원까지 보고 이제 제가 디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계 써보고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잘 봐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얼마나 종목에 대한 그렇죠. 열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생활 주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네, 실생활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썼는데 그게 좋다. 네. 아니면 어떤 가게에 줄이 많이 서 있다. 그 기업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게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 안 까먹습니다. 김영우 그 기업은. 전문가는 저희 방송의 피터 린치고요.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워렌 버핏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어, 두 분의. 이 몸값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아 근데 오늘 치아 관련 걸 하다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예. 디오하고 덴티움하고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네. 횡보 치는 장이다. 일단은 바텍에 모멘텀을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제대로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자기 갑자기 어필하고 정확함을. 가시네요. 예. 네. 정확하다. 제가 걱정은 안 해요.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네, 갑자기 자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리해드리죠. 예. 네, 우선 바텍이 이겼습니다. 바텍 올리도록 하겠고요. 디오는 41,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4라운드에서는요, 또 검사 장비하면 또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테크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오늘 또 개별적인 소식까지 접히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테크윙,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수익률 창출하기에 좋을까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저는. 일부러 좀 부담 좀 네, 드렸어요. 네, 수익 알겠습니다. 못 내면은 진짜 끝난다는. 수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는 테크윙 가겠습니다. 알겠다. 네. 오랜만에 이 언어 유희 좋습니다. 네. 예. 그 윙, 윙이라서.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요? 지금 8% 올랐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예, 장대 항목 그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 머티리얼 가 있습니다. 그럼 테크윙 장대 양봉을 향한 되지 마라. 날개짓을 좀 해야 할 것 다음도 못 같은데요. 따라왔다. 예. 네,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테크윙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핸들러 그리고 후공정 부품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네네.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들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 까지 이제 전 세계 비메모리 글로벌 업체들의 많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 업체입니다. 일본, 한국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비중은 늘어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2022년에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DDR5,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DDR5로의 이제 전환이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그중 기업 하나가 테크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디램 값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좋진 않죠. 네. 네. 그래서 하반기 때 바로 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좋지가 않고 예. 앞으로의 시장을 보았을 때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아하. 주가라는 거는 이제 선반영이다. 그쵸. 네.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주가 빠지다가 금리 인상 해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가듯이 그렇죠. 네.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디램 가격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될 때 지금부터 앞으로의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낸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은 안 그랬겠지만 저는 약간 굉장히 하루살이기 때문에 진짜 코앞에서 뭐가 딱 바뀌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하도 디램이 요즘 뭐 가격이 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한 번 더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쵸. 자, 그럼 하나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가 좀 잡아주세요. 진짜 좋은 종목 선택했는데 원래 테크윙이 한 3년, 2018년만 하더라도 원래 LED하고 핸드폰 이런 검사 장비를 OLED 같은 검사 장비를 했던 회사였어요. 네네. 그게 강하게 가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두 개의 라인을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테스트 핸들러랑 같이.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테스트 핸들러가 상당히 지금 이 회사의 한 60% 이상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요즘에 핸드폰, 접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 장비, 그러니까 그런 검사 장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오늘 장대 공부를 그린 하나 머티리얼즈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어쩐지 칭찬하신다 했어요. 실리콘 카바이드 자체가 일단은 한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일단 소식이 제일 큰 게 어쩌면 오늘의 그냥 글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를 선택했고 짧은 시간 안에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날개 달고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엇갈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크윙 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결과는요? 와, 테크윙이 정말 간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네요. 네. 그만큼 이제 날개짓이 강하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테크윙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하나 모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고객의 이제 매출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강하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슈가 나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조정 들어왔다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장대양봉을 그리는 형상을 보이는데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체가 워낙 또 북미 시장에 워낙 또 강한 또 매출이 어찌 보면 이 회사의 또 이렇게 실적에 또 기대하기 때문에 또 차트상 보면 이렇게 지금 일단 이동평균선에 다 일단은 위에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리로서는 상승세,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상승세 낼 수 있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2,000원, 62,000원까지도 충분히, 전고점인 62,000원까지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단기간으로 바라보시더라도 62,000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4강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4강 1라운드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엄마 찾아 산말리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요. 엄마 찾아뺍니다. 그리고 SKC가 4강 1라운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바텍, 그리고 테크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자, 그리고 SKC,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SKC 어떤 종목을 더 좋게 보십니까? 저는 SKC 가겠습니다. SKC? 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저는 엄마를 포항에 찾았다고 하니까, 포항에 이번에 또 7일날 또 공장 또 착공식을 열었으니까, 포스코 케미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SKC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도 기관의 수급을 좀 많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김영호 전문가가 말씀을 좀 해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 SKC와 포스코케미칼이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포착을 하셨다면 그 전부터 매집을 하셨을 텐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C는 결국에는 이제 동박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리튬 호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좋은 종목인데 아무튼 두 종목도 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SKC를 어쩔 수밖에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독자적인 동박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초점이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급을 받을 때 모멘텀이 확실하게 더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SKC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따가 SKC는 좀 더 가격 전략을 만약에 기회가 오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는요? 어떤 메리트가 포스코 케미칼에 더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세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핵심 부품들, 양극재 생산 라인을 이제 새로 이제 건설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수요에 맞게 공급도 같이 확충한다는 점, 예, 그게 강한 모멘텀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7일 날 이제 시작됐으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도 좀 상승세를 많이 잇고 있거든요. 네.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 철강 회사다 어찌 보면 그런 인식보다는 지금은 워낙 대외적인 그런 이 스케일 자체가 글로벌 형태로 나가서 상당히 어찌 보면 이 상당히 우리 산업에 있어서 좀 다양한 어찌 보면 그 공급망이라든 원자재를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큰 혁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포스코 자체가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까지 다 아울 수 있는 원자재를 철강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또 옆에 또 깔려 있거든요. 네. 깔려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계산해요. 주식은 항상 뭐든지 기대감이에요. 예. 기대감. 그렇죠. 그다음 이 회사가 얼마나 든든한 재무와 재정으로서 얼마큼 갈 수 있을까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은 포스코 케미칼이 좀 높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예. SKC하고 포스코케미칼 좀 나눠진 상태에서 매력 어필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종목이 결국에 결승에 가게 생겼습니다. 네. 자, 시청자의 선택 보여주시죠. 자, SKC 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10% 조금 더 많게 이겼습니다. 네. 33표가 총 나왔었고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 결승에 올리도록 하고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대로 네. SKC 우리 좀 더 뭔가 타이밍을 좀 더 잘 좀 잡아주세요. 세밀하게. 네,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17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는데요. 네. 네.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 네. 일단 조정 자리로 지금 좋게 본다면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조정 자리 본다면 저는 이제 조금 15만 원 라인에 왔을 때 다시 네. 한번 그때부터 사보자.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는 15만 원 선까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네. 다시 이렇게 주워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18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4강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결승에 올라갈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텍이 첫 번째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테크윙, 두 전문가 모두 다 굉장히 좀 좋게 봐주시는 종목이었고,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는데, 좀 이따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자, 너무 8강. 걸쭉했어요, 방금. 네. 나이가 나오는 거죠. 자, 어찌됐든 테크윙은, 바람 잘 날 없기는 한데 어쨌든 네.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바텍은 그거보다 좀 더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차트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테크윙 하나 그리고 바텍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테크윙 골라주셨던 우리 김형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더 지금 선호하시나요? 테크윙을 고르라고 지금 종용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부담이 되는데 예. 그대로 그 부담 안고 테크인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인우 전문가는요? 예, 바테크 해야죠. 네, 좋습니다. 바텍. 바텍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 골라주셨어요. 각자 고르신 걸 그대로 밀고 가십니다. 네. 예. 좋아요. 그러면은 테크윙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테크윙은 일단은 지금 동종 피어 쪽으로 봤을 때, 피어 기업들로 봤을 때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추세를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추세가 이제 돌려질 때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객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속되고 거기 이제 DDR5라는 그런 수혜가 가장 네. 크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그 DDR5의 수혜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지금 보니까 1분기 단기적으로 이제 잠정 실적 공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8%. 네네. 야. 결국 실적이죠. 기업은 매출은 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77%. 와, 테크윙은 대단하네요. 네, 눈이 너무 커지셨는데요. 그러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실적도 봐야 되는 시점에서 잠정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하다는 네, 것도 맞습니다. 되겠죠.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텍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텍 실적만 이야기 드릴까요? 작년 대비 183% 영업이익이 올랐고요. 네. 네. 당기 순이익은 324%예요. 야, 만만치 않다. 둘다 그냥 비슷하네요. 게임 끝이에요. 그냥 이중에서 게임 끝입니다. 예, 게임 끝인데 이 바텍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텍 MCS로 이용해서 예. 치과 병원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이게 토탈 솔루션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과 의료 기계들이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시면 시청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CT 촬영기라든지 좀 고가의 장비 많고 또 워낙 요즘은 좀 고급화된 전략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기계들이 다양화가 되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치과 같은 데 가면 어떤 신기계가 들어왔다 하면서 광고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보다는 기계 쪽에 어찌 보면 기계로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럼 기계, 그 흔히 말하는 기계빨이, 장비빨이 아니었다? 예, 요즘은 장비빨, 치과 같은 게 장비빨이 그렇군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종을 우리가 심사평이라지 않습니까? 심사평 들어가더라도 어느 치과하면 이 치과에 어떤 기계가 있다고 그걸 또 의무화해야 돼요. 그게 제가 그게 말씀 의무화예요? 당연하죠. 그냥 홍보하려고 놓은 거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심사 평에다가 무슨 치과가 A 치과가 있으면 어떤 기계 장비가 있고 의사 선생님 몇 분이라고 딱 표기해야 돼요. 그걸 보고 진짜요? 그럼요. 네. 치과를 갈 나이가 아니신가 아유, 모르시겠구나. 가죠. 갈 나이가 있네. 임플란트만 안 할 뿐 그렇습니다. 가죠. 네. 예, 그쵸. 이분이 젊기만 하지 몸 네.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예. 신경 치료 할래도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원장님 패널이 안에 들어간 신경 걷는 거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 바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시장 자체가 진짜 외국에 비해서는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뷰익스하고 뭐 바디맥메이드하고 이게 바텍 이렇게 좀 좋은 회사들이니까 그건 좀 네. 관심 가지는 측면과 그다음에 실적이 워낙 좋고 네. 매출도 빵빵하고 시장성도 건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해외 대리점도 많이 지금 진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텍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엇갈렸거든요. 바로 시청자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크윙 대 바텍 나옵니다. 결과는요? 예, 테크윙. 테크윙. 자, 테크윙이 조금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럼 바텍도 좀 뭔가 밸류도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은데 싸서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밸류 생각할까요?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게 경쟁적인 부분이 또 약하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약간 시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는 일단은 특히 뭐 반도체 장비도 아니고 의료 네. 장비지 않습니까? 의료 장비고 의료 기기다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근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있는 우리 지수들 잘 보면 어찌 보면 의료라든지 미용 시장이 되게 커요. 근데 네. 우리가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게 다시 있군요.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워낙 또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면 이쪽 분야들이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될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바텍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용이 전체 매출의 한 9%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높고 수출한 국가는 한 100여 개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해외 성장 쪽에 이렇게 많이 뻗쳐나가기 때문에 네. CT하고 엑스레이 쪽에서는 강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목표 주가는 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도 좋아요. 네. 매출 좋고 실적 좋고 미래적이고 그다음에 동력에서 성장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거의 뭐 3%에 가까운 상승세가 네.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예. 네. 상당히 예. 자, 바닥 짚고 바닥 좀 있어요. 예, 바닥 짚고 연초 쭉, 대비해서 올라가고 연초 대비 있죠.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렇게 눌림목도 있으면서 계속 계단식 어찌 보면 조정을 들어오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46,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테크웨이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바텍 46,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결승에 올라간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금요일장 이상형 월드컵 포스코 케미칼 대 네, 테크윙입니다. 네. 자, 두 종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11%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 네. 역시 3.6%. 3.6%가 낮은 게 아니죠. 이것도 센 거예요. 예. 두 종목 다 괜찮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장대 항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11.69%좀 오르고 있는 오. 포스코 케미칼로 가 있습니다. 네. 자, 호수를 굉장히 잘 찾은 회사죠. 네.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는요? 포스코케미칼이 너무 센데요. 네, 세죠. 그래도 그래도 전 테크닉입니다. 테크윙. 역시.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네. 확실히 종목의 성격이 다 묻어나네요. 그러네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과감하고 네. 안전하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때에 따라서 과감한 것도 멋있죠. 네. 자,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네. 테크윙이 갔는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테크윙 어필해 주십시오. 네. 일단 테크윙도 시총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네. 4천억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총이 낮다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그런데 그럼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밸류를 좀
아직 덜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 업황은 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 테크윙에 대한 그런 반도체 수급들이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DDR5에 대한 그런 수혜들이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테크윙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평가 매력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포스코케미칼 최고의 이 발언은 뭘까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 맞는 종목이 나와야죠. 네. 그리고 아까 2차 전지. 우리가 왜 민주를 찾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내려고. 거죠. 그렇죠. 장대 양봉 플러스 그런 주제 거 아닙니까? 플러스 예. 세 개가 다 이렇게 3종이 같이 묶여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3종 세트로 해서 오늘 네, 포스코케미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고. 52주 신고가가 17만 8,500원인가 됐을 거예요. 17만 그랬군요. 8,500원이었는데 충분히 그 근처까지는 도달할 거라 예상하는 지금 오늘 같은 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11% 넘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수익 내긴 좋은데 이제 곧 또 탄력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상 좀 조정은 무서운데요? 있죠. 조정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미인주 차량은 이 종목이 이제 52주,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까지 이게 국내 증시에 봤을 때 이 화학주라든지 케미칼이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포스코 케미칼의 그냥 차트에 다 묻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힘들면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들어오면 진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더 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냥 진입하시겠죠. 그렇지만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니까 한 번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눌림목일 때 들어가셔야 되고, 예, 그게 기술이죠. 그럼 이따가 네. 눌림목이 될 때가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를 조금만 네, 언지를 좀, 해주시면. 예. 차트 한번 봅시다. 아, 이따가. 네, 일단 한번. 일정된, 예, 오늘 가격 전략을 세심하게 잡아야 된다. 이 두 분을 좀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두 분이서 다시 한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종목은 뭐가 있을지 바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테크윙이 되겠습니다. 네. 자, 34표가 지금 총 투표수가 되겠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최종 우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64%의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네. 이기게 되는데요. 네, 결승, 아무튼 우승자부터 얘기를 네. 좀 해주시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테크윙을 누르고 오늘의 1등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 엄마를 찾았습니다. 네. 자, 엄마 찾아 산말리 또 규모 여러 가지 매력에서 3박자가 맞았다라고 오늘 또 최인호 전문가께서 눈에 불을 켜고 숨 안 쉬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잡아주십시오. 눌림목 예, 가격대. 지금 말한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또 12%입니다. 12.6%입니다. 예, 왠지 안 달고 따라하게 되는데요. 너무 올라갑니다. 예, 본래점에서 상단까지 다 채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더 무섭다고 봐야죠. 그만큼 상승세가 강하게 지금까지 시장이 끌어내렸던 것을 어찌 보면 모아서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오늘 사실 장대 양봉이 난 부분이 어찌 보면 조정이 들어올 시점이 그 가격이 지금 오늘 가격이 오늘 올랐던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전일가 대비해서 올랐던 부분이 조정식이라고 보고 그때 좀 진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올라간 걸 이제 내줄 때, 차익 실현 내줬을 때, 네. 그 정도 가격을 잡으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네. 전고점을 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14만 원. 14만 원. 왜 그러냐면 오늘 들어가서 바로 1,000원 내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조정이 들어온 시점에서 진입하셔서 네. 안정을 좀 찾는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그때 오늘만큼의 수익에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 같았으면 52주 이제 신고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글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약간 고소형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부분에 오케이, 시각에서 제가 맞추어서 지금은 힘들다. 네. 조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오늘 올란 만큼만 네. 목표가를 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테크윙 두 번째로 이렇게 2등이죠? 네, 2등을 하게 된 네네. 테크윙 좀 잡아주세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2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세를 돌리는지 한번 봐보자. 지금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바닥이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를 돌리는 지금 큰 부분에서 한번
강한 파동이 상승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본 바로는 14만 원이 조금 강한 저항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딱 지금 14만 원이네요. 네,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인 이 포스코 케미칼 최인호 전문가님이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셔서 14만 원 선까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의 2등이죠. 테크윙의 경우에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최인호 전문가랑 김영우 전문가랑 다 막 공개 방송이 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장 마치고 거의 바로네요. 3시 반에 유튜브 공개 방송 최인호 전문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쳐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에 대한 관련 중요하죠. 섹터들이라든지 테마들, 그다음에 변동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종목도 얘기해 주실 거죠? 업종 플러스 종목이 간단하게 예. 오케이. 네, 네, 얻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것까지. 그리고 우리 김영호 전문가는 또 밤 6시에 또 요즘 엄청 일하십니다. 공개 방송 있는데 주제 어떤 겁니까? 일단 시청자님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도중에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도중에 쓰러지면 시청자분들 보기에 나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6시에 하락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섹터와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네. 댓글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 조정 자리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저는 이제 12만 5천 원짜리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12만 5천 원짜리까지 조정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고 다 바로 읽어버리네요. 네. 나는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저 뒤에 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소통맨입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순간. 네, 포스코 케미칼 조정 자리가 12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상형 월드컵 금요일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